태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차를 우선 당장 바꿔라. 그리고 집도 좀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요즘 제가요 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저희들이 처음에 태국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 사업 정착을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동 수단, 자동차, 이 차량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성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알뜰하고 나름대로는 전략을 하고 이렇게 근검하게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요 항상 저렴한 거, 좀 싼 거, 이런 거부터 좀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이런 걸 사는 거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가성비가 높은 거, 돈을 적게 들이고도 제가 원하는 목적을, 기능을 발휘하는 이런 걸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고장이 나도 쉽게 버리지 않고요, 고치고 만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살려내는 거, 이런 걸 조금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좀 궁상 맞다고 할까요, 이런 성격입니다. 자,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 태국에서요 멋진 콘도라든가 이런 무반 주택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시장 조사를 하고요,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태국에서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적응하겠는가, 또는 뭐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냥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많이 걷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한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가지고요 파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남대문이라든가 동대문 또는 뭐 일산 같은데 이렇게 보세형 창고 이런 곳을 가면은 2월 재고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뭐 팔다가 안 팔린 거, 공장에서 재고가 많아 가지고 떨이 처분하는 거, 땡처리라고 그러죠. 이런 물건들을 받아다가 제가 태국으로 수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파는데 처음에 물건을 받으면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집에 그냥 방에다가 직접 놨습니다. 별대 보관 창고를 둔 게 아니고, 또 장사를 하기 위한 그 가게가 뭐 넓지가 않았어요. 좁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재고를 놓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먼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방에다 놨습니다. 자, 원룸이고 좀 큽니다. 방이 커가지고 부엌은 없지만요 화장실이 딸려 있고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큰 원룸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이 수북하게 박스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팔고 있는 매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걸어다니고 버스를 타면서 이 박스를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요 오토바이를 삽니다. 그것도 중고로 좀 저렴한 걸 사가지고요 뒤에다가 집사람을 태우고 또 저도 타고, 그리고 옷가방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매일 갖다 나르면서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처음으로 산 오토바이를 가지고 뭐 방콕 시내를 여기저기 막 타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굉장히 추억들이 많은데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이동 수단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했던 옷 장사가요 조금 잘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뭐 방콕 시내에다가 한국 의류 매장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또 관광객이나 태국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실패를 하고 망했죠.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저희들이 화장품 장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도 하고 또 태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필요한 거 OEM, ODM도 제조도 해주고요, 또 한국에 필요한 물건을 또 수입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손님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화장품 회사 사장님인데 저희 집사람이 화장을 하고 오토바이 헬멧 쓰고 땀이 뻘뻘 나는데 이렇게 이동하기는 좀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요 차를 사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샀던 차량이 바로 라세티라는 차량입니다. 쉐보레에 보면은 이 대우였죠, 옛날 자동차. 대우에 쉐보레 부편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옵트라, 태국 수출명이 옵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차 이름이 옵트라라고 하는데요, 그 차를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열어보면은 많은 부품들의 부편 공장, 작업자가 누구고 이렇게 검수 필증, 사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아무튼 이 낡은 차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래처를 다니면서 손님을 만나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 뭐 성과도 있었고 많은 고객을 만나가지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자, 어느 날 한 거래처 사장님이요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물론 뭐 저한테 제가 뭐 태국어를 알아가지고 들은 건 아니지만요, 집사람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해준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태국에서 손님을 잡고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싶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이어갈 생각이 있다 하면은
저 차를 버리랍니다. 바로 차를 바꾸래요. 그래서 왜요? 나는 차가 저 정도면 어떨까요? 뭐 한국에서 뭐 차를 보고 사람들이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또 보여드리고 또 거래처 사람들이 보고 써보고 테스트를 해봐 가지고 굉장히 좋다, 사업성이 있고 뭐 제품성이 있으면은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벌써 저희들이 행색, 특히 이제 차를 먼저 본답니다. 만약에 저 차, 오래된 차, 소형차를 타고 손님을 만나러 오면요, 그 손님이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차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중형차급 이상 조금 이렇게 좀 좋은 거,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거, 출시가 오래되지 않은, 그래도 누가 봐도 저 차 괜찮은 차고 좋은 차구나 이런 차를 타랍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는요, 이 물건만 좋고 내가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손님들한테 신뢰, 믿음을 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특히 차는 기본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태국에서 중형차급 이런 정도 이상은 타줘야 되고, 뭐 벤츠나 BM 이 정도 가면 더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무리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중형차를 사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또 차를 다시 중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타보고 손님들을 만나보니까요, 이 태국 사회에서 이 차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차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센탄이라든가 이런 쇼핑몰들 가면은요, 주차장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일반 손님용 차량 이렇게 파킹 에리어가 있고요. 또 슈퍼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스포츠카 이런 것뿐이 아니라 조금 고급 모델이 있죠. 이런 어떤 수입의 고급 차들이 되는 이 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국 사람들이, 손님들이요, 좋은 차를 타고 오면은 일반 이 파킹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로 그쪽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고급 손님 VIP 쪽으로 가는 거죠. 차만 가지고요, 무슨 뭐 내가 VIP 카드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차만 보고도 차가 좋으면은요 그쪽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했다가 뭐 접촉사고라든가 뭐 분실, 도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 업체 측에서도 굉장히 난감하니까 차를 일부러 고급 손님들은 고급 주차장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저희도 중형차를 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또 하는데요. 태국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밖에서 만나고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면 또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하면 좋은데요, 대다수의 손님들은요 저희 업장, 저희 집을 많이 오고 싶어해요. 특히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업장이 크게 별로 없고 이제 시작한 초기라 그렇게 막 내세울 거는 없었는데, 저녁에 이제 이분들이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찾아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러 온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변두리 쪽에다가 개인 득태우, 개인 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때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러 와 보면은 벌써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게 아니구나. 태국 사회에서는 조금 뭔가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그래도 계약금 자체가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되는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돈을 이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좀 신뢰를 주고 이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다, 이렇게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차는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는 거고요. 집을 와서 이 사람이 이쪽 집이 형편없는 곳인지 뜨내기인지 뭐 콘도에 사는지 아니면 뭐 이런 좀 좋은 집에 사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콘도라든가 아파트먼트 이런 데 살면서 손님들이 오겠다는 거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때 또 이사를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사는 집으로 그래도 무반 단지, 어떤 개인 주택 단지에 살면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돈 받고 도망갈 사람은 아니다, 야밤 도주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도 믿고 계약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와가지고 보는 게, 이 사람의 앞마당에 이제 주차된 차가 어떤 게 있고, 또 집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이 집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갈 사람인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살 사람인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느낌을 알았죠. 사람이 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좀 그럴듯하게 갖고 있으면은 이 손님들한테 영업이 굉장히 유리하고 홍보에 좋다, 이런 걸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잘 몰랐고요. 그래서 거래처에서 이제 오래 경험을 하고 영업을 해보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신 거죠. 태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하고 싶으면은 차를 우선 당장 바꿔라. 그리고 집도 좀 좋은 데로 이사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자, 지나고 보니까요, 그 말이 굉장히 맞아요.
한국처럼 그냥 내 사무실이 있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보고 뭐 거래 실적만 보고 계약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요, 먼저 저희한테 와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체크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요, 손님들이 오면은 저희 앞마당에 뭐 차도 있고요, 뭐 중형차도 있고 뭐 픽업 트럭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즐기는 오토바이도 세워져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손님들이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요, 태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저와 비슷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고 거래처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따내야 되고 이런 사업 쪽, 이런 영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이런 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가지고요, 또 조금 자리 잡고 안정화가 되면은 차를 조금 좋은 급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차 살 때 너무 싼 차, 소형차 이런 거보다는요, 2000cc가 넘어가는 조금 그래도 좀 큰 차 이런 걸 좀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집사람이 계속해서 뭐 BMW, 벤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 사람이 벤츠가 이쁘고 BMW가 좋아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는 조금 제가 알게 됐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아, 저 사람 성공했고 뭔가 돈이 좀 있어 보이고 이 사업을 하면은 저 사람이랑 믿고 같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준다는 거, 이런 걸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 태국에서요,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업을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타겟층을 높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타겟층,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근검전략하고 알뜰하게 살다 보니까 뭐 비싼 차, 비싼 집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뒤에서는 제가 알뜰하게 살지만 앞에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손님을 잡을 때는요, 하이레벨, 조금 높은 클래스 이런 데를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현명한 거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내가 내 자신, 내 환경을 높이 만들어 놓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요, 뭐 현명하게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이야, 하지만 나는 티를 내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거래처를 잡을 수 있어,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스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 정도 레벨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금방 그렇게 변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포커페이스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뭐 저희들은요, 기왕이면은 뭐 높은 층, 저희들보다 타겟층을 좀 높이 잡고 부자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알뜰하게 아끼고 살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태국으로 오실 분들이요, 이런 제가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좀 잘 캐치를 내셔가지고 이 사람이 뭘 이야기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차만큼은 쉽게 그냥 싼 차, 아무 차나 좀 안 샀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차 이야기를요, 제가 장황하게 이상한 또 사례들을 들어가지고요,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제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작은 요만한 참조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손님? 빨리 얘기해봐. 어떻게 됐어? 계약했어. 계약 몇 개? 2만 개? 와, 우리 2만 개 계약했답니다.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는데요, 우리 집사람이요.